네, 안녕하세요. 원리통계학 이원우입니다. 분류된 자료에 대해서 범주형 자료라고 또 하죠. 분류된 자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강의입니다. 분류된 자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그걸 다항 분포, 즉 K가지 이상의 K가지 이상으로 분류되는, K가지로 분류되는 그런 자료. 그러니까 3개 이상이죠. 2개로 분류된 자료는 이제 특수한 경우로서 이항 분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가지로 분류된 자료들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나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적합도 검정, 적합성 검정도 괜찮습니다. 일단 어떤 분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포의 자료가 일치하는지, 그 분포를 따르는지, 그게 이제 적합도 검정이고요. 두 번째로 다른 것이 독립성 검정인데, A 변인과 A 변수와 B 변수 두 가지 전부 다 분류된 자료입니다. A도 분류된 자료고 P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B도 분류되어 있다. Q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면 P by Q 분할표라는 것이 얻어지게 되고, 두 변수 A와 B 간에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지, 관련이 있다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독립성 검정이라고 그랬고, 동질성 검정은 어찌 보면 이제 적합도 검정의 그 연장선상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R개의 집단들이 존재할 때 그 R개 집단들에 대해서 A 변수의 분포가 같다고 할 수 있는지, R개 집단들의 A 변수, A는 분류된 자료입니다. A 변수에 대한 분포가 같다고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설 검증하는 문제가 동질성 검증의 문제였습니다. 독립성 검증과 동질성 검증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 혼동될 수 있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집단이 R개가 있고 A 변수에 대한 분포가 같다고 할 수 있는지는 동질성 검증이고, 변수가 2개 있는 경우, 표본 N개를 대상으로 N개, N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A 변수와 B 변수가 있는데 A 변수와 B 변수들을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독립성 검증이기 때문에 약간 혼동될 수 있는 분석 기법이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관련이 있을 때 A 변인과 B 변인의 관련이 있을 때 얼만큼 있는지 연관성 척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크레머 룰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었는데, 기대도수 값이 5보다 작은 것이 전체 셀의 20%를 넘을 경우 크레머 룰이 적용이 돼서 그 이웃 그 분류들을 통합해서 다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크레머 룰인데요. 이 경우, 그러니까 분류된 자료를 분석할 때에 항상 유의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크레머 룰이요. 그래서 이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관성 척도, Measure of Association인데요. Association 척도죠. 독립성 검증의 보완 작업으로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연관성 척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상관계수 이런 말은 물론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의 종류가 다르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연관성 척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몇 가지가 있어요. 심플하지만 단순한 것들이지만 거의 뭐 안 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이는 역시 그리스 문자인데 이렇게 씁니다. 파이, 파이라고 읽고 파이라고 씁니다. 우리 이제 이 분류된 자료의 검증 통계량은 x제곱이었어요. x제곱, 여기는 이제 x제곱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x제곱이라고 표시를 해도 좋고 카이제곱 이렇게 표시를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p-밸류가 작아지게 되고, 독립성 검증입니다. 크면 클수록 p-밸류가 작아지고 a 변수와 b 변수 두 변수의 관련이
높게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검증 통계량의 값을 표본 크기 n으로 나누어서 루트 씌운 겁니다. 간단하죠? 예, 검증 통계량의 값을 표본 크기로 나눈 것의 제곱건 n이 크면 클수록 검증 통계량의 값 카이 제곱값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n으로 나눔으로써 좀 보정했다고 할까 조정했다고 할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한계가 없죠. 그렇죠? 굉장히 큰 값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값의 한계가 없으므로 그다지 좋은 척도는 아니다. 2x2 분할표에서 유용한 연관성 척도가 되겠습니다. 뭐 2x2 분할표도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P/Q에서는 어떻게 되나 P/Q 일반적인 P/Q 분할표에서 하나는 P 가지로 분류되고 하나는 Q 가지로 분류되어 있을 경우의 분할표죠. 그래서 크레머 V라는 것이 쓰이는데요. 이거는 파이 나누기 앞에서 구한 파이 나누기 루트 미니멈 P-1과 Q-1 중에 미니멈 작은 거로 나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Q라든지 P/2는 이 분모가 1이 됩니다. 그렇죠? 이 경우는 여기가 1이 되니까 이 분모가 1보다 작은 값은 없으므로 1이 돼서 앞에서 얘기했던 파이하고 똑같은 그런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크레머 V도 그래서 뭐 별로 그 환영할 만한 유용한 많이 쓰이는 관련된 척도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보고서나 논문이 있을 때 다른 보고서나 다른 논문에서 크레머 V를 사용을 했어요. 비슷한 성질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논문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크레머 V를 써야 될는지도 모르지만 크레머 V도 그렇게 적절한 관련도 척도라고는 연관성 척도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중 많이 쓰인다면 이제 분할계수입니다. Contingency Coefficient C 분할계수를 C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척도라고 그랬습니다. 분할계수는 상관계수처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그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범위 내 0과 1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값을 갖기 때문에 상관계수하고 비슷하죠. 상관계수하고 비슷해서 분할계수가 좀 많이 사용되는 관련도 척도가 되겠습니다. 검증통계량의 값 나누기 검증통계량의 값에다가 표본 크기 n을 합한 것을 루트 씌운 값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고요. 1보다는 작죠. 그렇죠? 1보다는 분모가 분자보다 분모가 크기 때문에 1보다는 작은 그런 값을 가져서 분할계수가 그나마 좀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람다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분들은 별로 필요가 없을 거고요. 조금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는 분, 분석을 할 경우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는데요. 특히 분할표를 구성하고 있는 두 변수가 명목 변수일 때 램다라는 것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다른 척도와 달리 램다는 A와 B 두 변수의 인과관계에 따라 두 가지로 얻어지게 된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램다를 정의하는데 이 정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다라는 거는 분모가 A 변수의 최대 범주로 A를 예측할 때 발생하는 오차분의 A 변수의 최대 범주로 A를 예측할 때 발생하는 오차. 똑같죠? 이거 빼기 B 변수의 각 범주에서 A 변수의 최대 범주로 A를 예측할 때 발생하는 오차들을 뺀 값. 그러니까 물론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램다를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학의 기부금 입학 제도에 대한 태도, 기부금 대학 들어갈 때 기부금 내고 들어가는 걸 찬성한다, 반대한다. 태도와 지역, 수도권, 중부, 남부 세 지역에 대한 분할표가 이와 같습니다. 예? 이렇게 나왔어요. 수도권에서는 반대가 많고 중부권에서는 역시 반대가 많은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 남부권에서는 찬성이 오히려 많은 그런 결과로 값이 얻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램다를 계산하는 것인가. 자, 분할표에서의 관심은 지역에 따라 수도권, 중부, 남부 지역에 따라 기부금 입학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지, 다른지.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이것들이 다른지 찬성과 반대의 그 비율, 찬성률 이게 같은지 다른지 이거를 따지는 문제니까 말하자면 뭡니까? 동질성 검정의 문제예요.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표본이 982명, 중부에서 표본이 368명, 남부에 137명을 선택을 해서 대학 기부금 입학 제도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동질성 검정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입학 제도에 대한 태도를 A라고 하고 여기 또 똑같은 표가 있습니다. 이걸 A라고 하고 지역을 B라고 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A의 비율이 A의 태도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니까요. 자, B라고 해서 1487명에 대한 총 합계가 1487명이에요. 에 대한 기부금 입학 제도에 대한 태도를 예측한다면 반대 1487명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러면 뭡니까? 반대가 더 많죠? 찬성보다? 예? 그러면 1487명이 어떻게 답변했을까? 찬성일까 반대일까를 예측한다고 그래요. 예? 예측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일이 1487명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1487명을 늘어놓고 이 사람 찬성, 이 사람 반대 이렇게 뒤에는 예측하실 수 있습니까? 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반대했다고 각자에 대한 반대 찬성을 여러분이 예측하는 것보다 그냥 몽땅 1487명은 반대했다라고 예측하자는 거야. 이게 더 많으니까. 예? 이게 소위 안전빵이에요. 그렇죠? 1, 2, 3, 4 네 항목 중 하나를 고르는 객관식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1번, 2번 20개가 있어요. 전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대충 어떻게 하십니까? 예? 2번이면 2번 다 찍죠. 이거 20개를 전부 2번을 찍으면 대충 5개 정도는 맞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전부 다 모르는데 답을 모르는데 이게 말하자면 가장 베스트 예측이 된다. 뭐 그거하고 상관이 유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487명에 대해서 기부금 입학제도에 대한 태도를 만약 예측을 한다면 반대가 찬성보다 많음으로 모두 1487명 모두가 반대한다고 예측할 때 몇 개의 오차가 생깁니까? 508개의 오차가 생겨. A 변수의 최대 범주로 A를 예측할 때 발생하는 오차가 분모입니다. 뭐예요? 508개. 예? 508명. 다시 말해 A 변수의 최대 범주가 반대 979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고 예측할 때 잘못 예측한 것의 수는 508개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508. 그리고 508 여기 똑같은 508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B 지역 각 지역에서 이제 예측을 한다고 그래요. 수도권에 대해서 예측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982명 전부
반대했다라고 예측할 때 발생하는 오차 274죠. 274. 중부권. 예. 여기도 반대가 222, 찬성이 146이니까 368명을 예측할 때 전부 다 반대했다라고 예측을 한다면 생기는 오차 146. 여기는 반대로 찬성이 많으므로 찬성했다. 남부 지역에서 얻은 표본 137명은 전부 찬성한다라고 예측을 한다면 49의 오차가 생긴다. 그것들을 빼서 계산한 값이 0.077이라는 값으로 얻어지고 이것이 이제 램다라는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방법밖에 이 말 표현은 이 말의 표현만 가지고는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를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요. 지역에 따라 기부금 입학 제도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을 원인, 태도, 그러니까 기부금 입학 제도 찬성 반대 태도를 결과로 취급해서 B가 주어졌을 때 지역에 주어졌을 때 A에 대한 램다 값입니다. 그러니까 램다 BA도 컴퓨터는 계산을 해줍니다. 이거는 뭐 얼마인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두 가지 전부 다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제공해 줄 때 어느 것을 써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변수가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히 넣어놨습니다. 필요한 분이 혹시 있을까 싶은 생각으로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 분류된 자료의 마지막으로 크레머 룰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태도를 우편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국을 서울, 경기, 경기충청, 서울, 경기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이렇게 6개 큰 권역으로 분류를 하고요. 귀하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봤어요. 자존심, 안전, 대인관계, 성취감, 책임감, 체면, 소속감, 즐거움. 예? 그래서 이 지역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간에 독립적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독립성 검증의 예라고 생각하십시오. 뭐 가설 검증하라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명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 샘플이 강원, 제주 얻어진 사람의 수가 적죠. 따라서 관찰도 수도 적어. 그렇죠? 그러면 역시 그 기대도 수도 적게 나옵니다. 기대도 수를 구해보면 독립성 검증이기 때문에 이제 PIJ는 PI 곱하기 PJ 이것이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기대도수를 구하는 거였죠. 기대도수 구해진 기대도수 값이 5보다 작은 항목의 수가 10개가 되고요. 전체 항목의 수 중에 전체 항목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곱하기 6개, 48. 그러니까 20%를 넘어요. 이게 5보다 작은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것이 20%가 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워닝 사인을 준다고 그랬죠. 당신이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해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것이 24%가 된다. 그러니 이 지금 계산해 준 결과를 당신이 쓰거나 말거나 당신 마음이다. 이런 워닝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레머 룰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니 크레머 룰에 해당되니 크레머 룰에 의해서 일부 항목을 통합해야 돼. 예? 통합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통합하겠습니까? 중요한 가치관을 통합하겠습니까? 지역을 통합하겠습니다. 예? 지역을 통합하는 게 마땅하다. 이쪽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벌써 데이터를 보니까 1, 2, 3 이런 것들이 여기 쭉 깔려 있잖아요. 사실은 뭐 그 표본의 수가
32명, 3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얻어지는 건데 요 두 지역을 뭐라고 부를까요? 두 개를. 기타. 기타. 기타 괄호치고 강원, 제주.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 통합을 해? 다른 것들 통합할 만한 것도 없고요. 다른 것을 통합해 봐야 크레머 룰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적절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1, 2 뭐 이런 것들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을 강원과 제주를 통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설명 안 하고 그냥 다음 예에서 또 하나 드러났으니까 한번 보시죠. 어느 회사는 고객의 등급별 기여도 분포를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1등급에서 7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0.03, 0.05, 5%, 23%, 30%, 20%, 15%, 4%. 예? 뭡니까? 적합도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런데 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등급을 측정을 해보니까 6, 3, 18, 22, 28, 23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느낌이 물론 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기에는 좀 적습니다. 한 500명 정도 이런 거를 하려면 한 500명 정도 대상으로 표본 크기가 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분류된 자료 분석을 할 때는 표본 수가 커야 된다. 근데 아무튼 10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관찰 도수를 이렇게 얻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가설은 H0, P1, 1등급은 0.03, 3%, 5%, 23%, 30%, 20%, 15%, 4%. 이거인지 아닌지. 예. 이거는 관찰 도수를 이렇게 얻었을 때. 예. 그래서 기대 도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주어진 확률 값들에다가 표본 크기 100을 곱하면 3, 5, 23, 30. 간단하죠? 20, 15, 4 이렇게 나왔습니다.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2개가 나왔어. 그렇죠? 기대 도수가 5보다 작은 셀의 수가 7개 중에서 2개니까 29%야. 29%가 된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그냥 입력해서 이제 일단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자료 자체에 대한 카이 제곱 검증은 무의미하다. 이 결과를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등급을 통합해서 가설 검증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1, 2, 3, 4, 5, 6, 7 등급이 있는데 어느 거를 통합시키면 될까요? 예? 1, 2등급을 통합해야죠. 1등급과 7등급을 통합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1등급과 7등급을 뭐라고 그럴 거야? 예? 여기도 기타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1, 2등급을 통합시켜서 이제 통합시키게 되면 뭐예요? 관찰 도수가 여기 9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개 통합시키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기대 도수 구해보면 올해 6개 중에서 하나이고 이건 이제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원 자료 가지고 원래 있던 자료 가지고 적합도 검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P밸류가 0.0589 어떻게 나왔어? 0.059라고 그러죠. P밸류가. 예. 그러면 0.059 뭐 6% 정도인데 6% 정도면 H0 기각입니다.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예. 뭐 실험실 자료나 아주 정교한 자료, 기계에서 나온 제품에 대한 어떤 자료 이런 거라면 이 P밸류는 크지만 이런 이 사회, 경영 사회 이쪽의 자료 가지고 다룰 때는 10% 이하면 기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0.059 수준에서 5.9% 수준에서 H0 기각이라고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레머 룰에 걸려 그래서 그걸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등급을 1, 2등급을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나온 P밸류 요겁니다. 그 P밸류는 P값이 0.1325가 나왔어.
꽤 크죠. 이를테면 기준이 10% 넘기 때문에 H0 기각하지 못한다. 상반된 결과가 이렇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크레머 룰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짚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 설명 여기다 쭉 써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그 강의에 대한 강의안이 물론 있는데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진 강의안입니다. 깨끗한 또 여러분들이 뭐 그 강의안을 한번 보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요구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파워포인트 강의안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분류된 자료에 대한 가설검정 문제를 마치겠습니다.